야, 카메라 돌아갔어. 뭐? 아니, 뭐가 돌아가? 아니 녹화 시작했다고. 녹화는 지금 내 계좌가 녹았는데. 이 새끼가.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지? 내가 4월에 계좌가 너무 녹아서 화가 많이 났어. 그래서 내가 오늘 나의 계좌를 다시 멘징해줄 훌륭한 종목을 하나 가져왔거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자. 야, 벤찌야. 잠깐 일로 와봐. 아예 형님.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아예 아닙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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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웃기기. 오늘 내가 소개할 종목은 대한그린 파워야. 대한그린 파워? 뭐야, 뭐 이 똥칼라 파워야 뭐야? 서대도 칼라 파워!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데? 좋은 것만 갖다 붙었네? 뭐하는 회사야? 이 회사 이름을 보면 얘네가 뭐 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린 파워잖아. 신재생인 에너지가 그린이잖아. 그리고 파워는 발전이잖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 전기를 판매를 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뭐 그린 파워? 에너지? 그러면 한국전력 이쪽 발전사 사업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조금 다른 게 한전은 일단 우리 같은 실제 전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업자고, 대한그린 파워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같이 한전한테 전기를 도매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야. 그럼 그린 파워라고 했는데 그럼 뭐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거야? 태양광 판넬 이런 걸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야? 그건 아니야. 유니슨이나 두산중공업은 풍력 발전 터빈을 만들잖아. 이제 납품만 하는 애들이고, 대한그린 파워는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납품을 받고 전체 발전소를 지은 다음에 운영을 해서 이제 발전 수익을 내는 거지. 신재생 에너지 그거 뭐 많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대한그린 파워야? 내가 이 관련 업종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대한그린 파워의 모회사인 이제 대한그린 에너지 본사를 간 적이 있었어.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얘네를 알아보다 보니까 진짜 알짜 기업이야. 얘네가 전남 지역에서는 거의 깡패야. 근데 여기서 왜 신재생 에너지 중에 전남 지역이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딱 두 개거든. 태양광이랑 해상풍력.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너무 깊어.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럼 결국엔 정답은 수심이 낮은, 그리고 바람은 많이 부는 서해안이야,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전남 지역의 서해안이 바람도 많이 불고 수심도 낮고 이런 조건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이 좋지. 근데 내가 더 대한그린 파워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박근식 대표 때문이야. 해상풍력 사업은 10여 년 전부터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하겠다고 나섰었어. 이제 제주도에서도 해상풍력 사업들이 활발하게 개발이 됐었는데 한 10년간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야.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겠어?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네트워크가 없겠어? 그런 것도 아니야.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없었던 거야. 그냥 본인들은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주민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업을 개발하고 봤던 거지. 주민들의 유대관계? 응. 그게 뭐가 중요해? 상상을 해봐. 너네 집 앞에 풍력발전기가 꽂혀. 비행기보다 더 큰 풍력발전기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랑 저주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 당연히 주민들은 본인들 집 앞에 혐오시설이 설치가 되는데 좋아하진 않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키야. 그럼 너 같으면 그걸 지어주게 가만히 냅둘 거야? 아니지, 나는 팬티 벗고 어? 아주 그냥 똥 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이야.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박근식 대표는 대한그린 파워의 모회사인 대한그린 에너지를 본사를 부산에서 전남 영광 지역으로 옮겼어. 그 이후에 이제 전남 지역에 대표하는 풍력산업협회라는 데가 있거든. 풍력산업협회에서도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대한그린 파워 그렇게 근본이 있어? 어우씨, 무슨 일이야 재무가? 대한그린 파워인데? 맞아. 재무만 보면 진짜 망해가는 회사야. 2017년도부터 20년까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냈잖아. 그래서 지금 관리 종목 딱지가 붙어있단 말이야. 시뻘게 시뻘게. 그치. 그런데도 내가 이 회사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6월에 M&A가 있었어. 그 말은 2020년까지는 대한그린 파워가 아닌 KRPN이라는 회사의 재무였고, 2020년 6월달에 이제 박근식 대표가 이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 모든 사업 영역을 본인이 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아, 그러면 그 전에는 다른 회사 재무였네. 그렇지. 재무제표를 보면 대한그린 파워가 2020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거든. 일단 다트에 들어가서 회사명에 대한그린 파워를 치고 사업보고서를 눌러. 그럼 이제 작년께 올라와 있거든. 2020년 거.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여기 주석을 보면 돼. 주석에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를 보면 대한그린 파워가 2020년도에 어떤 사업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액을 올렸고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냈는지를 볼 수 있거든. 크게 두 개의 사업 분야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가 바이오 중유, 그리고 두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인데, 바이오 중유가 M&A를 하기 전 KRPN이가 이제 영위를 하던 사업 부문이야. 이 사업 분야는 계속 이제 영업 적자를 내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M&A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년 재무제표는 아직까지는 KRP&E의 손실이 여기에 찍혀 있어.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나온 걸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아. 총 30억 중에 8억 정도면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못해도 한 20% 이상은 나온다는 소리거든. 이 사업 분야를 앞으로도 쭉 키워나갈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2021년부터는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개선이 될 거란 얘기지. 그리고 하나를 더 짚어보면 아까 내가 대한그린파워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설명할 때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발전소에 투자를 하고 발전 전기를 팔아서 이제 수익을 올린다 그랬잖아. 작년 대비 올해 어떤 회사들에 투자를 했는지 보면 이 회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작년에 이제 대한그린파워, 실제로 이제 KRP&E였지. KRP&E가 가지고 있었던 종속 회사의 리스트야. 화장풍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한그린파워가 M&A를 하고 이 회사가 이제 들어온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혀 신재생 에너지랑 상관이 없는 회사들이었지. 근데 이제 2020년도를 보면 화장풍력 외에도 뭐 강구풍력, 재원에너지, YG 윈드파워 전부 다 이제 해상풍력이나 육상풍력을 하는 회사들이거든. 이 회사들이 이제 나중에는 발전소가 설립이 되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판매하고 이제 그 수익이 이 대한그린파워의 재무제표로 잡히겠지. 이 부분들을 보면 대한그린파워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 있어. 야, 그럼 차트를 내가 지금 보면은 이미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 작년 전에는 다른 회사 차트라고 보면은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걸로 지금 뭐 매니징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지금 주가가 좀 높은 거라는 건 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실제 내가 대한그린파워를 처음 매수했던 시점은 작년 8월에 이제 700원대에서 매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나는 2,000원대에 결국엔 팔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런 대한그린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박근식 대표의 계획대로 만약에 쭉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재무제표는 이제 찍히게 되겠지. 그게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시점에 나는 다시 이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신재생 사업이 정권 교체가 되면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테마 아닌가?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잖아.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이랑 맺은 협약서가 하나 있어. 근데 그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제 쭉 30년까지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절약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원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어. 저번에 이제 이글뱅 영상에서 도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지. 그래서 난 앞으로도 대한그린파워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 정리를 하자면 일단 대한그린파워의 미래는 굉장히 밝고, 대주주 또한 이 회사에 뭔가 정확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리스크도 없다. 하지만 현재 주가를 봤을 때 뭔가 이 회사가 계획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약간은 현재 주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 회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너 도대체 4월에 얼마를 손해봤길래? 얼마나 멘징해야 돼? 어? 이 개새끼가